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김정은 환영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이거를 항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항의를 하는데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김정은 환영에도 현수막을 철거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는 법의 잣대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국민 정서, 국민의 이념 뭐 이런 거 그런 문제지 이것이 뭐 그 작은 범위의 법으로서 이걸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굳이 법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 서울 종로구청에서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5개 광고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그러니까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회 관련해서 현수막을 별도의 신고, 허가 없이도 설치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한 달간 내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장소에서 쓰는 현수막은 맞습니다. 이게 별도의 그 또 5개 광고물로서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 집회와 관련된 문구에 대한 이런 현수막은 이렇게 걸어도 한 달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KT 광화문 사옥 앞에 걸려있는 이 현수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수막 내용은 이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님 환영 현수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환영한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건데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집회는 없어요. 집회 주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회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이 현수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해야 되고요. 어떠한 얘기를 보다도 총체적으로 뭐냐면 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념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적이다. 또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됐든 김정은 체제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적대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준엄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리의 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적이지만 지금 그 불법 무기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유엔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한에서도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 위원장님 환영 현수막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불온 현수막이고 이 문구 자체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5개 광고물법 이런 걸 적용해 갖고 서울 종로구청에서 이것을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그리고 이 집회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군 철수 촉구 집회예요. 미군 철수 촉구 집회니까 저 집회는 반미 집회인데 물론 좌로 경도되어 있는 아주 극좌 성향의 이러한 집회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저 집회의 주체는요 김정은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것을 교묘하게 집회법에 이렇게 결부져가지고 말이죠 이러한 불온 선전물 광고물을 저렇게 내걸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원성이 자자하다는 겁니다.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뭐 내다 건 사람이 불특정 누군지 확실히 소재를 알 수 없다. 뭐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굉장히 그 미온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대통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구청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저게 그렇겠죠.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사실은 이게 공안기관이 나서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쌍수 들고 환영하라고 하고 뭐 모든 국민들이 환영한다. 아니 그럼 저희들은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럼 김정은 반대 집회하면 그게 위법인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대북 관련 이런 거 진척돼 있으면서 특히나 뭐 남북
비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해지면서 말이죠. 지금 흔히 말해서 어용단체들, 김정은 환영단체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3, 4, 5 맞아요.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골칫거리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또 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 고무하는 이 역행적인 행동들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노골적으로 맞아 버젓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 지금 종로구청이 무언가 잘못 판단하는 점이 명백한 것이 이러한 경우에는 5개 광고물법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무건 중에 우리 국민들끼리만 교류할 수 있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가 그렇죠. 없죠. 이념도 그렇고. 그리고 집회 내용과 또 현수막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행정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그 우리 최고 으뜸법이라고 하는 헌법에도 말이죠. 헌법 1조에도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죠, 분명히. 그런데 분명한 피하 식별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복판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이렇게 내다 현수막으로서 찬양 고무하고 있는데 달랑 그 행정처에서는 뭐 5개 광고물법 이따위 거로다가 말이죠.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기 용납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뭐 대다수래요. 지금 뭐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요 구청으로 방문한대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저걸 보고 뭘 배우라는 얘기냐. 타당한 얘기죠. 항의를 그렇죠. 하는데도 뭐 지금 좀 전에 신 대표님 얘기한 대로 마치 뭐 정권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일선에 말단 구청 직원들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완전히 좌로 경도되고 친북 성향이고 마침 이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절대 존엄인 것처럼 말이죠. 이름 석자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 김정은 들어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것인지 현수막을 아직도 걷어내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뉴스 언론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말이죠. 또 처벌해야 될 건데 지금은 처벌은커녕 말이에요. 격려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쌍수 들고 환영하라고 하니까 뭐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대통령이 저러는데 지금 용기 있는 공안 직원이라든가 용기 있는 행정 담당 구청 직원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죠. 참 대한민국 이래서 썩은 거예요. 네. 적화된다. 나라 다 무너졌다. 이래도 말이죠. 나설 사람 없을 거고요. 이제 결국 자기 목에 머리에 가슴에 총구가 박혀야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참았을까 이런 얘기할 수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뉴스로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하고 KT 광화문 사옥 앞이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현수막이 남아 있으면 그 옆에 문재인 재수 없다를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저희 순찰팀에서 문재인 재수 없다 이걸 붙여봐서 같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지 며칠 후에 가서 한쪽 것만 띄었는지 그러면 띄었을 때는 또 왜 우리 것만 띄었냐 우리는 집회 허가가 안 나와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서초구청이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죠. 한번 확인을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김정은을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독재자라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인권 탄압 국가 이번에도 말이죠.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그 채택안 보고서 채택안이 지금 또 14년째 지금 채택됐거든요. 그러한 그 사실상의 인권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 김정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찬양 고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음은 말이죠. 지금 이 첫 번째 뉴스하고 크게 말이죠. 빗나가지 않는 그러한 뉴스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2030, 40의 문재인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가에 말이죠. 대학가 그럼 20대죠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우리 학생들 대학가 이 대자보 이 게시판이나 이 대자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그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썼던 중치적인 대학들 그런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은 물론이고 이 반어법적으로 말이죠. 문재인 정권을 조롱하고 지금 비아냥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1년여 만에 말이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문재인 왕 시리즈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학생들이 신조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만 지금 말이죠. 이렇게 반어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좀 비아냥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반어법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이 칭찬하는 거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경제왕이다. 누가? 문재인이. 또 고용왕이다. 문재인이.
그리고 태양왕이다. 문재인이 되게 거창해요. 태양왕. 그럼 무슨 태양신을 연상케 하고 말이죠. 고용왕. 그러면 이 사람만 있으면은 취직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경제왕. 나라 힘들 걱정 없죠. 돈이 팡팡 돌죠. 소비 심리가 그냥 위축될 게 아니라 더 국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쓰게 되죠. 근데 여기 세 가지의 문재인인데요. 그 학생들이 대자보에 낸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골 때려요. 경제왕에는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이걸 비판했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말이죠. 경제왕이래요. 문재인이. 이거는요. 한마디로 차원 높은 비판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고차원적인 비판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가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고용왕. 요즘에 여러분들 캠코더 인사라는 거 나오죠. 문재인 하면서 캠프, 문재인 캠프, 코드.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뭐 이래서 캠코더. 동영상 찍는 캠코더 말고.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조롱하는 얘기가 신조어가 나왔었잖아요. 이거 젊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캠코더도. 근데 이번에는 고용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실패. 청와대 사람 뽑는 거 실패. 그다음에 위장 전입 강요들. 장관들이 다 하나씩 위장 전입이라는 불법 범죄 사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비하 탁현민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 고용 승계 이제 곧 이제 국정조사 이루어질 텐데요. 이 고용왕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고 태양왕은 여러분들 얼른 뭐 바로 생각나시죠? 탈원전 정책. 자기 자신은 원전 탈원전 한다 그러면서 외국 가갖고는 우리 원전 팔아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뻔뻔한 행위. 그래서 이번에 왕이라는 칭호를 우리 학생들이 붙여줬습니다. 대학가에서 태양왕이랍니다. 이렇게 왕 트리플 세 개의 왕관을 썼는데요. 경제, 고용, 태양입니다. 지난 8일서부터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 여기서 특징이 뭐죠? 전북대학교도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이 문제왕 시리즈가 여러분들 다 대자보에 깔리는데 예. 전국 100여 개 대학이랍니다. 보니까 말이죠. 기부왕이에요. 기부왕. 북한에 퍼진다요. 기부를 많이 퍼진다고. 한다. 예. 기부왕. 그러니까 대북 정책 왕이에요. 네. 왕입니다. 왕. 예. 왕뚜껑. 예. 왕뚜껑. 국민은 왕뚜껑이에요. 열이 받아갖고 뚜껑이 다 열렸는데 혼자서 다니면서 북한에 퍼주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서 불 끄는 일자리. 세상에 그게 일자리입니까? 그리고 이틀짜리 일자리. 이게 일자리입니까?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젊은이들이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100군데가 넘는 대학가에서 그것도 서울대학교. 역대 보면 맞아요. 서울대학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보면요. 교수 포함해서 막 이런 식으로 시국 선언하고 대자보 내고 그랬는데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말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3년 6개월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거보다 훨씬 1년 한 7, 8개월 만에 말이죠. 국민들이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대자보를 통해서 정면 비판하는데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뭐 이 시리즈를 보면 왕 시리즈 한번 보니까요.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끕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차가 말을 끌어가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왕이라고 칭찬해 놓고는 실업자 수가 113만 명.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다. 이게 완전히 반어법이죠. 예. 칭찬은 고용왕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내용은 완전히요 빵점.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신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안보에서는 여러분들 기부왕 막 퍼준다는 거예요. 퍼주다 보니까 나라까지 퍼준다고 나왔어요. 이거 대자보에 나온 얘기예요. 저희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한 얘기가 주다 나라까지 다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다. 이렇게 학생들 참 재밌게 하네요. 예, 네. 기부하다 통 크게 나라까지 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안보, NLL 포기 등 뭐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그렇고 외교왕이래요. 외교왕인데 어떤 거로 얘기했냐면 이 증거를 냈는데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갖고 10끼의 식사를 하는데 8끼를 혼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왕이다. 외교를 정말 잘한다. 중국을 갔는데 10그릇을 이제 10번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님. 혼밥왕. 근데 혼자 먹는 게 10끼 중에서 8끼를 혼자 먹으니까 다
탁월한 외교력이다.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예? 진짜 왕이에요, 청와대 왕. 뭐라고 이거 김의겸 대변인 요즘 핑계 변명 궁색하게 잘 되는데 이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런지요? 그럼 또 그러겠죠. 일부 학생이라고. 아, 일부, 그럴까요? 일부 학생. 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쌍수 들고 환영한다. 김정은에 네. 대해서. 근데 환영하지 않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90%는 환영하지 않을 텐데 예? 여론 조작이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저렇게 억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렇게 놀림감이 돼버린 거죠. 아, 왕이에요, 정말. 왕. 정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조금만 전에 신 대표 기부왕 얘기도 했는데 퍼주다 나라까지 준다고 나라까지 그러고요. 퍼주려고. 여러분들 이게 심한 말이 아닌 게요. 그 남북 이번에 도로 철도 연결하는데 이제 착공식 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신 대표하고 제가 10시 뉴스 말했는데 그 착공식 하는 데만 비용이 7억이래요.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돼. 왜 저 판문점에서 뒤에 그 훈민정음 놓고서는 이렇게 예. 비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5억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그 내용 5억을 어디다 썼는지 파악은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다고. 어. 예. 아직 계산이 안 되나 봐요. 도대체 아니 그 200명 정도 와갖고 착공식 하는데 5억이 왜 드는 거야? 도대체 뭐 거기 금으로 까나? 7억. 카페트를? 예. 7억. 예. 어.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참. 판문점에서 둘이 만나갖고 훈민정음 뒤에 놓고 그 양산댁이라 이렇게 했던 그 행사 그게 5억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드냐 신 대표님인데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발표하겠다는데 지금까지도 정확히 5억인지 아닌지 모른다. 계산을 뽑아봐야 아니, 되는데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계산이 안 됐어요. 김정은이랑 만나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뭐 그림도 아니, 사고. 근데 이 착공식 착공식은 왜 돈이 드는 거야 도대체? 예, 더 들었어요. 김정은보다. 그러니까 2억이 더 들었어. 네, 7억. 왜 돈이 드는 착공식만. 거야? 아. 야. 근데 유엔에서도 말이죠. 미국에서도 대북 제재하면서 분명히 도로 연결이라든가 철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그 전에 이 물자 수송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이게 적용이 되는데 아주 꼼수가 문재인, 김정은 둘 다 말이죠. 이 머리가 비상해요. 나쁜 쪽으로. 뭐냐면 이게 착공식까지는 놔둔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착공식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그러면 공사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착공식 하면서 그 북한 쪽의 손님들이나 귀빈들한테 현금 주나? 이렇게 착공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아니면은 뭐 그 착공식 한다고 카페트를 금으로 깔고 그 금 예. 도로 가져가게 해주고 그러나? 그런가? 야, 예. 이게 말이죠. 원래 커팅할 때는 이 가위 쓰는데 음. 줄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색색이, 가위를 쓰나? 뭐 다이아몬드 예. 가위, 색색이 줄은 뭐 금으로 금으로 도금하고. 된다든가 뭐.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기부왕이래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나중에 나라까지 자기 갖다 돈 준다. 아니라고 막, 그렇죠. 막 기부하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다가 나라까지 퍼준다. 학생들이 그 정도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정권은 뭐 무너졌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반어법으로 정부를 비판한 것뿐이 아니라 문재인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대협이라고 있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여러분들 전대협 그러면 그냥 우리 우파들은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벌써. 이거 왜냐하면 이 전대협이라는 자체 이 조직이 임수경이가 떠오르고 임종석이가 떠오르고 뭐 이번에는 말이죠 그 오영식이가 떠오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전대협 그러면 아주 완전히 이 친부, 종부 그리고 완전 사회적인 이념, 좌파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번에 학생들이요 대자보에다 전대협을 반어법으로 조롱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같은 전대협 선배들을 조롱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오영식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KTX 그 선로 예? 거꾸로 공사한 거 이 말도 안 돼. 이거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에요. 하행성 사행선이 맞아. 이 선로가 잘못 이 센서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설비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기차 있으면 올라가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왜 그동안 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사고가 안 났으니까 뭐 결정적 큰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이거는요 아주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과거 그 낭떠러지도 막 고꾸라지고 대형 열차사라고 인도 같은 데 나고 이런 사고가 그냥 예견되는 거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운 좋게도 예, 별 크게 큰 인명사고가 대형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고가 벌써 한 대여섯 번
이 시그널을 보냈대요. 네. 이 착공, 열차 이 착공하기 전에 한 4번, 그리고 착공식 이후에 운행 과정에서 2번이나 이상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영식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네. 이 KTX, 코레일하고 철도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비전문인이에요. 그냥 흔히 말해서 뭐 낙하산이죠. 코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오영식이하고 김미아가 과연 철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그 전에 뭐 부모 중에 누가 철도를 기관장이 있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래 철도하고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통학을 철도를 기차 타고 다녔나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예, 없죠. 여러 사람들이 다 확인했대요. 김미아 씨 요즘에 그 우리 이현주 의원하고 갑론을 박하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김미아는 철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요. 과거에 무슨 코미디 뭐 프로에 쓰리랑 뭐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 눈썹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에서 기차 안에서 찍은 코미디 개그는 한 프로 있대요. 그거 외에는 철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요, 김미아 씨도. 근데 이 오영식 사장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 그래요. 낙하산들이 곳곳에 가 있어갖고 또 어디서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마 터질 거예요. 또 조만간. 그러니까 네. 전혀 관계없는 비전문인들이 갔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신 대표님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있었어요. 이번에 강릉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낙하산 인사에 의해서 비전문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위치에 막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대협이라는 같은 전대협 후배들이 전대협 선배들을 지금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코레일 사장으로 들어가 있는 오영식 이분이 그 전대협 2기랍니다. 2기. 그리고 지금 청와대 입성되어 있는 그 비서실장 임종석이 3기래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자보에서 이번 정권에 대해서 그 반어법으로 우리는 훌륭한 선배들을 보유하고 있다. 전대협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전국 대학생 대표제 협의회 이 전대협을 갖다가 학생들이 그것도 같은 계열의 학생들이 이렇게 선배들을 공격한 예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정도 되면은 심각한 학생들이 거죠. 이렇게 나서면은 많이 정권이 나섭니다. 무너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독재 봐요. 같잖아요. 제가 네. 왕이라고 한 얘기는 독재 정권의 왕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에요. 과거 정권에서 했던 일들 그대로 더 악질적으로 하면서 말이죠. 사찰하고 말이죠. 또 직권 남용하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 맞아요. 모른다. 다른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대통령이란 작자는 잘하고 있다. 이러고 말이죠. 완전히 이건 말이죠. 독재 국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 일반 주민들은 그 현수막 때문에 관할 행정부에 가서 난리를 치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교내에서 대자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의 정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 이탈하고 있는 그 표심을 확인해 보니까 20대에서도 남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흔히 문재인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서 나이 어린 층들을 꽉 잡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개헌하면서요, 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려고 했던 게 이번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 연령에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오고 반어법을 동원해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권 지금 신 대표 얘기대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전 정권에 대해서 복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다음 뉴스도 굉장히 심각한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청와대가 아수라장이다. 성남 아수라만 아수라가 아니라 청와대 안에가 완전히 아수라예요. 그 중에서도 말이죠. 지금 그 김태우, 그러니까 특별감찰반,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감반 소속의 수사관입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정윤회 문건 때 이 전 박관천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조웅천 의원, 그 당시 조웅천 의원이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예. 그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으로 있던 조응천, 박관천.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정윤회 문건으로. 그 박관천의 그 데자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김태우 이 수사관. 이분이 연일 폭로를 하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분탕을 치고 있다. 물을 흐리고 있다. 예, 이것은 전 네이버 부사장 윤영찬 국민소통 비서관이 한 얘기인데요. 과연 미꾸라지일까요? 저는 이 사람 하나만 미꾸라지다 그게 아니고 저는 청와대 내부가 완전히 추어탕이다. 추어탕. 예, 전체가 다 미꾸라지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 하나만 아니에요. 저 청와대 있죠, 여러분들. 그냥 불 지펴서 끓이면 추어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꾸라지들이에요. 예, 다 거기 다 있는 미꾸라지들이 거예요. 그냥 흙탕물 예. 튀기면서 대한민국 지금 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국민소통 어쩌고저쩌고 비서관. 이 사람도요, 내심부 이 수사관한테, 이 특감반 수사관한테 미꾸라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지금 김경수 여론조작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김태우 특감반 이 수사관이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쫓겨나서 경찰청 등 지휘부서에 이렇게 배당이 돼서 있는데 얼마 전에 말이죠. 자기 자신이 좀 해명을 했어요. 이분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감찰 대상으로 있는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자기는 지금 6급인데 5급에 뭐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자기가 응시했다. 그래서 뭐 셀프 인사 등등 뭐 이런 얘기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말이죠. 작심하고 그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본인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직 5급에 응모한 건 사실인데 그 사무관 공모가 있었대요. 공모에 응모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의한 사람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장관의 제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기부 내부에 그 비행위를 관리하는 사무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공직기관 같이 그러한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누구 추천할 사람 있냐? 없으면 당신이라도 좀 우리가 공모한데 응모해라. 장관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장관이 제의한 거 아니겠어요? 뭐 장관이 제기할 수 있죠. 좋은 사람 예. 있으면 뭐 예. 그거야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추천하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본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관이 직접 이렇게 참모들이나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전화한 거 이거 직권남용 아닐까요? 그게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다른 별정직이 아니고 청와대 감찰기구에 있는 특감반 직원이잖아요. 수사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이 마땅히 추천하실 분 없으면 당신이 한번 응모하세요. 이거는 특혜죠. 왜냐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전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김태우 특감반 이 수사관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떳떳한데 그래서 그나마도 자기가 그러한 직의 공모가 있다 그래서 응모한 사실은 있지만 부처 감찰 업무를 하는 수사관이 감찰 대상인 곳으로부터 승진 이동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김 수사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부터 해왔던 적폐적인 부분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시키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 뭐 안 되겠다. 지금 김 수사관은 자신이 구속될 거를 각오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그 김태우 수사관 얘기는 이래요. 청와대가 결국은 자신을 감옥에 보내겠지만 할 말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과거 그 정윤회 사건하고 자꾸 크로즈업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청와대는 말이죠. 계속 그 확대 해석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정윤회 문건이요. 제가 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권 붕괴에서 태블릿 PC보다도 전조 증상이 바로 정윤회 문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윤회 문건 때 그 친동생 박지만에 대해서 그리고 문고리 3인방들이라고 하는 그 정호성 등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향 파악하라라고 했던 그 문건 이것이 나오면서 그때 벌써
여러 가지로 막 난리법석이 치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이어지면서 태블릿 PC라는 또 하나의 그 괴물체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지만 실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윤회 문건서부터 벌써 정권에 대한 흔들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기는 훨씬 그 우리 박근혜 정권보다 빨리 오지만 문재인도 이 문제는 쉽게 간과할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문재인 자체도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정권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폭로한 그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비중을 두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권이 책임져야 된다고 문재인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거 아니다 치부해버리고 한 마리에 뭐 미꾸라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와대가 또 한 번 내로남불, 자기 위주로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신은 감옥에 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이 왜 감옥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 정권이 분명히 이 사람을 뭔가 법적으로 탄압을 할 겁니다. 뭐 문건 유출 혐의 등 뭐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 하여튼 뭘로 엮어도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공용서 뭐 서류, 공용서류 은닉 이게 법 제명을요 이연령 비연령 갖다가 그냥 코를 꿰면 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범죄 그 혐의 내용 중에서 뭐 하나 끌어다가 이 사람을 분명히 문제 삼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연 조응천 박관천 사건처럼 말이에요.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처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조응천을 무죄를 내려요. 그러니까 뭐 삼권 분립이 완전히 돼 있으면 참 좋죠. 예, 그럼 민주주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삼권 분립이 철저했나 봐요. 이 조응천에 대해서 무죄 나오고요. 박관천은요. 1심에서 7년 나왔던 사건이 그 당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청와대하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 검찰이요. 다 뭐 각각 놀았던 시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톱니 같아요. 딱딱 들어맞아요. 권력자, 정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대로 검찰 조사 결과 사법부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도 그 김태우 수사관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관천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이 정권에서는 자기가 엄청난 위중하고 탄압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각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말은 계속 하겠다. 그래서 폭로할 것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첩보 보고서 문건 일부를 공개했죠, 이미. 네네. 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 일부 공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벌써 검찰을요, 청와대에서 부른 것 같아요. 검찰 들어와서 얘 바로 잡아라. 뭐 골프장도 지금 뭐 가서 압수수색했다고요. 압수수색하고 빠르네. 굉장히 그거 뭐 빨라요. 이재명 건, 뭐 김경수 건은요. 김경수 예. 건은 미적 이런 세워라 건 굉장히 내워라 가서도 핸드폰도 안 뺐고 세워라 내워라 하던 검찰 경찰이 아주 이런 것들은 빨라요. 왜냐하면 정권에서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김태우 사무관, 아니 수사관 이분의 그 폭로 등등의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떠한 것이 나왔냐면 청와대가 가장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문재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우윤군 그 주 러시아 대사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팩트로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예. 지금 다른 얘기보다도 지금 이 정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뭐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의 주장일 뿐이다. 가치가 없다.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미꾸라지 얘기라고 들을까? 이거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윤군 대사 역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련히 그냥 급히 출국을 했어요. 공항에. 일부 언론에서는 도망갔다 그러는데 도망갔다고 하는 그 합리적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후 2시 뭐 이럴 때 1시 이럴 때 출국을 하는데 공항에 10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왜냐? 그만큼 기자들이나 누구한테 말이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질문 받고 이런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나와서 예.
모자 눌러쓰고 빨리 통관절차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렇죠. 이제 면세점 가갖고 모자까지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언론 보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등산할 떳떳하면 때 그냥 쓰는- 가면 되지. 그렇죠. 등산할 때 아니 우윤근 씨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상 중에 여러분들 그런 찐빵 모자 눌러 쓰고 있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러시아로 호련 떠나면서 본인은 돈 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싫어서 문제가 될까봐 비서관이 한 일이다 이거예요. 돈 돌려준 게 1,000만 원 말이에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대요. 아 수법이 다 똑같아. 정말 치사해. 무조건 모르는데 궁지에 몰리면 자기 하나 누구 하나 희생양으로 쓰는 거야. 자기 최측근 중에서 비서관 네가 가서 조사받고 네가 좀 어떻게 하고 네가 가서 몸으로 때라 이런 거죠. 응? 우윤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절대 간과할 일이 아닌 것이 이게 지금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 갖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이거는 국정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할 일이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40무근으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네 주장이죠. 이거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수사도. 했어요. 이야, 예. 이 거짓말을 그냥 입만 열면 하네 이 인간들은. 예, 맞습니다. 그냥 완전 구라쟁이들이야 이거 예. 청와대가. 여러분들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요.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2015년도에 이 우윤근 사건이 있었어요. 참 근데요. 참 진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얘기 안 할게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하여튼 이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무혐의 처리합니다. 우윤근 일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신 대표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이거 수사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1,000만 원 뇌물 사건이에요. 이건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우윤근이 뭐라고 청와대하고 입을 맞춰서 변명을 하냐면 이미 우리 정권도 아니고 자기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오늘 바로 검찰이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무혐의 처리한 내용 중에 1,000만 원 뇌물 수수설은 안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공소시효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사업가 장모 씨로부터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9년도 4월 달이다. 심지어 막 장소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역삼동이요. 우리 여기 학동수치도에서 얼마 안 멀잖아요. 역삼동에 그 술집이라는데 뭐 주점이라고까지 나오는데 참 이거 이렇게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장땡입니까? 그리고 우윤근 씨 뭘 비서관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사업가 장 씨가 그 우윤근 대사를 4번 만났대요. 4번. 4번을 만났대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우윤근 대사의 그림자를 만났다는 겁니까? 그리고 녹취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우윤근 측에서 뭐 이렇게 좀 회유하는 측의 그러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될 게 아닌 것이 추가 공개 의지도 있대요. 이 녹취록을 추가로. 그 사업가 장 씨가. 이 사업가 장 씨가요. 여러분들 그 김태우 비서관에게 준 자료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를 준 거고 김태우 이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서류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정윤회 문건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반 수사관들은요. 특감반에서 하게 되면 이 결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까지 올라가는데 사건 되겠다. 되겠다 결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뭐 공직기강 뭐 비서관실 뭐 이렇게 통과되는 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요 민정수석실에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비서실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최종 결제를 하고 이제 사건화 시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근데 이거는 올라가기도 전에 이 쉽게 말해서 이 비서관 이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첩보 자료가 지금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청와대는 이것을 거짓말하냐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심의해가지고 이것을 말해요. 불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순물이래. 이게 뭐냐면 찌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골자도 없고 핵심도 팩트도 없는 그런데요. 거짓말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 거짓말. 왜냐하면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결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윤회 문건은요 낙하산식으로 된 문건이에요. 정윤회 뭐 이런 사람들이 실세라고 가정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어떠한 수사관이나 뭐 민정실을 통해서 너 박지만 알아봐 뭐 이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한낱 그 김태우 수사관의 말단 수사관의 첩보에서 아직
전결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알고 그게 불순물인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태우 이 수사관이 막 터뜨리니까 마치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 불순물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거의 청와대가 말이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달인이에요. 덮고, 예,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 하고. 맞아요. 아, 이런 정권을 어떻게 뽑아줬죠? 이거 정말. 완전히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똑같은 일이 있었을 거짓말의 때 달인이니까 속아서인 거죠. 탄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그때는 야당이었죠. 그렇죠. 똑같이 탄핵당할 일이에요. 근데 뭐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맞습니다. 어쨌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거 계속 끌고 가서 이거 탄핵까지 가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우윤군 그 러시아 대사 어쨌든 자기는 무조건 모른다, 모르쇠로 지금 가려고 하지만 좀 세세한 지금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우윤군 그 전 대사가 과거 그 국회의원 시절의 일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시절의 일이고 이분이요 우윤군 대사 이분이 그 문재인의 아주 복심이라 할 정도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멤버예요. 원내대표까지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문제는 단순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청와대가 저렇게 발벗고 나서면서 막 뭐 사람을 갖다 인신공격도 아니고 말이죠. 그 폭로한 그 수사관한테 미꾸라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첩보한 자료를 갖다가 불순물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말도 잘 끌어다 써요. 그래서 저질스러워요. 그 그러니까요. 말들이. 예. 어떻게 직원 보고 미꾸라지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뭐 다 대통령 추어탕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미꾸라지. 막 그러니까 이제 추어탕 얘기가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청와대 추어탕. 네, 저 청와대 그대로 놓고 밑에서 장작불 때우면 그냥 추어탕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퍼 마시면 돼요. 아주 못 쓸 것들이. 거기 망둥이 하나 들어가잖아. 예. 맛이 이상할 것 같아. 예, 추어탕만 끓였을 때 제값 봤죠? 거기 망둥이 들어가면 값 제대로 안 쳐줘요. 여러분들. 그리고 잡어탕은 항상 싸요. 예. 아, 맞아. 잡어탕. 예, 잡어탕. 예, 잡어탕은 좀 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잡어탕,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 등극하자마자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보세요. 고용승계 지금 국정조사 이거는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지금 12월 이번 달에 본회의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쩌고 저쩌고 홍영표가 그럴지 몰라요. 절대 이거는 이미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하고 여야가 끝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고 이번 정권이 너무도 이 정말 병폐가 많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너무도 많아요. 뭐 1년에 한 번도 힘든 건데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몇 개씩 터져요. 이거 국감 국정조사 들어가야 돼요. 우윤군 이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특감반에 있는 이분의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이 사업가 장 씨 얘기 말고도요. 많은 첩보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아, 그럼 이 예.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근혜 그럼- 정부 때부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이요. MB 때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 어우, 정부까지 오는 대단하네.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또 막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참 문재인 씨도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 그 전 정권에 있는 사람은 왜 써갖고 이렇게 화를 자초하냐. 이런 궤변을 막말을. 박지원은 도로박이에요. 뭐 저 사람은 말이죠. 구제불능이에요. 예. 이 정권에 대해서 도와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약 올리는 말이지.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직자,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전 정권에 어째 있어 그런 이랬다고 말을 그래갖고 해요. 그 사람 무조건 자르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시중에서 잘못 보면은 너 눈이 삐었냐? 정말 예, 네. 눈이 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침에 그 종편에서도 박지원 그 의원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들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우리 우파 채널의 패널도 그렇고 좌파 패널도 다 공이 박지원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그냥 막 공격해. 그거는요. 그럼 멀쩡히 일하는 사람을 정권 바뀌었다가 막 자르는 게 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으면 어때요? 일만 잘하면 그냥 쓰는 거죠. 아니 권력자도 아니고 일개 말단 수사관 6급 직원인데 그런 식으로 박지원이 하는 얘기가요. 왜 썼냐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잘라야 돼요? 아, 참. 저질이야. 정말 저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국정조사 반드시 해가지고 이 우윤군 사태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가서 이분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 자체의 그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있었던 거 사실은 자기가 마치 그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어떤 직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금 유영민 장관이 그러한 제의를 나한테 한 게 이게 팩트다라고 지금 저 언론 보도에 말이죠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체라면 장관이 말이죠
공모했으면 아무 얘기하지 말아야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추천은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추천은. 그런데 당신 해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오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직권남용이에요. 예, 장관이 지나가다가 어떤 국민한테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 뭐 하나 뽑는데 당신 한번 응모해봐. 이러면 그 듣는 사람은 예,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특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장관들의 이 말 한마디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이 된다. 좌파들은 웃기는 게 말이죠. 윤장현이라고 광주시장 있잖아요. 있었죠. 바보 그 시절. 딸, 아들, 그 사기당한 사람들 예. 다 취업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가짜 권양숙. 예, 예, 딸. 김대중 센터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사립학교. 예, 중학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뭐 직권남용에다가 완전히 그냥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요. 취직도 시키고. 박근혜 정부는 조금만 모하면 직권남용이다 해갖고 탑방에 보내면서 이 사람들 탑방에 갈 거예요, 분명히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이 비서관, 이제 수사관 이번 정권에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탄압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권에서는요,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집행유예, 그 난리가 났는데, 사건이 났는데 굉장히 좋게 말하면요, 삼권 분립이 잘 돼 있었어요. 삼권 분립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김태우 수사관이 걱정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박근혜 정권 때는요, 사법부의 판단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심하고 다른 재판들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데리고 있는 검찰도 말이죠. 예? 정권 하에 검찰 아닙니까? 검경이고, 검경도 박근혜 대통령 정권 하에서 그렇게 복심이 아니었어요. 검찰들 결국에는 다 말이죠, 배신하고 김수남이가 자기의 주군을 갖다가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근혜 정권은요, 희한한 정권이었었어요. MB 이명박 정권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법부가 청와대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번번이 청와대가 지는 재판 결과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100% 이기거든요, 청와대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아니에요. 또 이상한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황교안과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기억난다 할 거예요. 그 당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정의화죠. 정의화 이 양반이 정말 우리 한국당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냐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은 더불어를 대변하는 의장이다, 이렇게까지 기억나실걸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의화라는 분, 이 사는 집 앞에는 가다 오줌도 안 넣을 것 같아. 침도 안 뱉을 것 같아.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그 당시, 아니 세상에, 물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 좋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보세요. 더 나아가서 문희상이 하는 거 보세요. 문희상. 절대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선봉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의화 보세요. 예? 창조경제에 대해서 유승민하고 함께 말이죠, 어떤 식으로 행동했나. 박근혜 정부의 그 캐치프레이즈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당시 유승민, 정의화 유승민이 삐딱선을 타면서 벌써 정권이 말이죠, 김새버렸어요. 김새버렸다고. 결국에 끝까지 지금 저 모양, 유승민이 모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의화는 얼른 도망가서 얼굴도 안 보여요. 이 박근혜 대통령 그 박정권 시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탄핵될 때까지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요, 한 가지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이해된다 그러면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 그 외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감하면요, 오늘 결국엔 13명이 법관 징계위원회라는 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비리판사, 이제 이번 정권에서 말하는 비리판사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비리죠. 자기 자신의 비리는 지금 덮어놓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현재 진행형인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있었던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오늘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 말이 징계위원회지 뭐 다 우리 법 연구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뭐 또 국회 인권법 연구회로 바꿔서 그 밥에 그 나무죠. 다 우리 법 연구회 소속들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해서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도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우리 법 연구회. 여기에서 나오는 뭐 징계 결과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천만중다행이죠. 13명이 들어갔는데요. 17일 날 발표한 거에 보니까 8명이 징계 처분 받았어요. 8명인데 뭐 이기준, 김민걸 뭐 이런 서울고법의 부장판사급들 이런 분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계 내용을 보면은요. 정직.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장판사로서 이제 정직 6개월 또 3개월을 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감봉, 월급이 좀 깎이는가 봐요. 감봉 5개월에서 3개월. 예? 월급 없이 살으라는 건지. 그 다음에 견책, 일명.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있지만 문제 안 삼는 거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징계위원회가 말이죠. 13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징계 사유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품위 손상. 징계 사유가 품위 손상. 품위 유지를 안 했대요. 법관으로서 말이죠. 예. 뭐냐면 어떠한 특정 사건을 관련해 갖고 경과를 보고받았다는 게 이게 징계예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장판사예요. 근데 야, 그 사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전화로 이 사건 징역 몇 년 나왔습니다. 뭐 유죄 나왔습니다. 무죄. 이렇게 한 거. 그게 품위 손상이래요. 그래서 징계받은 거예요. 참 여러분들 개그야 아니에요? 개그죠. 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의 잣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까지도 탄압을 하는 거예요. 품위 손상이라는 이름으로. 참고로 말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장은요. 지금 현재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다고. 그 죄명이 보면요. 뭐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막 이런 거 갖다 씌워가지고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경미하다 할 것도 없이 문제되진 않는데 아주 눈에 가시인 사람들, 흔히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은 징계위원회에다 회부해가지고 품위손상죄로다가 이렇게 징계해버리는 기상천외한 정권하에 있는 대법원. 이 나라 최고의 법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대법원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그 적폐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징계를 주고 또 법의 잣대로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말이죠. 인민재판화 돼버리는 거예요. 인민재판. 이런 대법원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 법조계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하나 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양심수가 많아지는 나라가요. 독재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이 청와대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고요. 현재 아수라장이고요. 김태우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이 정권 하에 있으면서 있었던 문제점을 이제 폭로하게 되는데 지금 1년 한 7개월, 8개월 만에 레임덕이 아니라 이 문재인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좀 전에 법관 문제, 대법관 문제도 굉장히 품위 손상. 앞으로 이제 뭐 물어보는 게 안 되겠네. 안 된대요. 그럼 문재인은 그럼 뭐야?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그 사람은 품위가 없어요. 그 네. 사람이 하는 건 다 맞대요. 이거 법관들은 뭐 품위가 있고. 답이 없네. 답이 없어요. 네. 그 책상 다리 넘어간 거. 예, 그런 것 괜찮대요. 괜찮나요? 예, 품위 품위 손상 아니래요. 국가 품위. 그리고 예, 잠자다가 걸린 거. 예, 그런 것도 괜찮고. 외국 나가. 예, 혼자 밥 먹는 것도 괜찮고. 혼자 예. 밥 먹는 거 품위 손상. 네, 다 괜찮대요. 독재네, 왕이네 왕. 예. 문재인 왕. 전지전능한 거죠, 문재인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한 방에 흔히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죠.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전국의 대학교 100군데가 넘는 대학교,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다 쟁쟁한 학교들이에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뭐 이런 100여 개의 학교 대자보에 문재인을 왕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반어법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금 공격하는 이러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쫙
전국에 퍼진다는 것은 문재인으로서는 무서운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또 예. 환경부의 뉴스 창고. 네. 여러분들 환경부의 뉴스 창고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